안녕하세요. IELTS 시험에서 이런 혼합 그래프 만나면 눈앞이 캄캄해지였죠?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제를 아주 명쾌하게 해결하는 비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자, 시험장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. 눈앞에 이 그래프 두 개가 떡하니 있고 시간은 단 20분입니다. 머릿속이 하얘지시나요? 괜찮아요. 다들 그러니까요.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하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입니다.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논리적이고 점수 잘 나오는 답안을 쓸 수 있어요. 자, 그럼 바로 첫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? 아니, 혼합 그래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그건 바로 제한된 시간 안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고 이 둘을 엮어서 하나의 글로 써내야 하기 때문이에요. 마치 다른 영화 두 편을 보고 한 편의 리뷰를 쓰는 것 같달까요?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이걸 풀어내는 열쇠는 바로 구조에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. 보세요.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특정 사건이 준 영향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돈의 씀씀이를 보여주죠. 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느냐,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자,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이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거의 맞는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. 어떤 혼합 그래프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죠. 바로 이겁니다. 서론, 개요, 본문 두 개. 정말 간단하죠? 이 네 가지 단계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그래프뼈대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. 글쓰기가 훨씬 쉬워지고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 공식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첫 번째 단서인 막대 차트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 차트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관광객들이 당장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. 와, 보세요. 무려 82%입니다.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? 그러니까 관광객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계획 바꿔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막대 차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. 자,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. 일정을 바꾼 사람이 82%로 압도적이고요. 그 다음이 예약을 취소한 사람들인데 이건 46%, 계획을 미룬 사람은 26%네요. 가장 큰 변화가 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점수를 좌우하는 개요 문장입니다. 이것저것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눈에 띄는 사실, 즉 일정 변경이 가장 큰 변화였다는 핵심만 딱 짚어주는 거예요. 좋습니다. 막대 차트는 해결됐고요. 이제 두 번째 단서, 꺾은 선 그래프를 볼 차례입니다. 이건 좀 더 긴 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여줘요.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관광객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 변화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. 이 그래프에서처럼 무언가 갑자기 치솟는 걸 묘사할 때 정말 유용한 단어가 있어요. 바로 surge입니다. 급등하다라는 뜻인데 2007년까지의 지출 증가세를 표현할 때 이 단어 하나 써주면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 그래프의 인생 역정을 한번 볼까요? 2003년에 약 5,200억 달러로 시작해서 쭉쭉 올라가다가 2007년에 정점을 딱 찍어요. 그러다 갑자기 곤두박질 치더니 2010년에 다시 슬슬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죠. 이 전체적인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지출이 뚝 떨어지는 이 시점이 정확히 2008년 금융위기 시점과 겹칩니다. 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? 이제 이 두 그래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오시죠? 자, 여러분,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고득점의 비결은요, 두 그래프를 따로따로 설명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. 이 둘을 자연스럽게 엮어서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만들어야 합니다. 이게 바로 점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예요. 우리가 방금 뽑아낸 두 그래프의 핵심 요약, 즉 개요를 나란히 놓고 한번 볼게요. 왼쪽은 무엇이 변했는지, 오른쪽은 언제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. 자, 이제 이 두 조각을 합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만든 막대 차트 개요 문장 뒤에 이 문장을 붙이면 이런 멋진 통합 개요가 탄생하는 겁니다. 주된 변화는 일정 변경이었으며 급등하던 소비자 지출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. 어때요? 두 그래프의 핵심이 한 문단에 쏙 들어왔죠? 생각보다 간단하죠?
이건 정말 꿀팁인데요. 본문 쓸 때 절대 두 그래프 내용을 섞지 마세요. 본문 1에서는 막대 차트 이야기, 그러니까 82%가 어땠고 46%가 어땠는지 숫자 위주로 자세히 설명하고요. 그리고 본문 2에서는 꺾은 선 그래프 이야기, 즉 시간이 흐르면서 돈 씀씀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서술하는 겁니다. 이렇게 나눴어야 글이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보여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필수 규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. 일종의 필승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6가지는 꼭 기억하세요. 단어수 채우는 건 기본이고요. 절대 상상해서 쓰면 안 됩니다. 여러분은 분석가가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기자라고 생각하세요. 제 생각엔 이런 말은 절대 금물, 그리고 오늘 계속 강조했던 명확한 개요, 그리고 정확한 시제랑 단위 쓰는 거 잊지 마세요. 자, 이제 여러분은 혼합 그래프를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청사진을 손에 넣으셨습니다. 이제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차례예요. 오늘 배운 것 중에 어떤 것부터 연습해 보시겠어요? 두 그래프의 핵심을 묶어서 개요를 써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, 아니면 특정 그래프의 세부 내용을 묘사하는 것부터 해볼 수도 있겠죠.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.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점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.